발표를 망치는 이유는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세, 태도, 손동작 같은 몸의 언어가 말보다 먼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발표는 촌스러워 보이고 어떤 발표는 세련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습관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표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발표 중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은 생각보다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청중에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 자신감 없어 보이는 사람, 혹은 이 자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 발표자는 편안해 보이려고 넣었을지는 몰라도 청중은 무성의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발표할 때 손은 숨기는 대상이 아니라 보여주며 관리해야 할 도구입니다. 팔짱 끼기. 팔짱은 일상에서는 편한 자세일 수도 있지만 발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다쳐 보이고 거리감이 생기고 방어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질문을 받거나 의견을 설명하는 순간에 팔짱을 끼면 청중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열려있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발표는 설득과 소통의 시간입니다. 팔짱은 그 흐름을 끊습니다. 머리카락, 옷매무새를 계속 만지는 습관. 발표 중에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깃, 소매를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은 긴장과 불안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청중은 말의 내용보다 먼저 이 신호를 읽습니다. 불안한가 보다.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말은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손이 바쁠수록 말은 가볍게 흔들립니다.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의미 없이 계속 움직이는 제스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산만하게 만듭니다. 손동작이 많아질수록 청중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헛갈리거든요. 제스처는 많이 쓰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순간에만 크기는 작게, 속도는 천천히. 손은 말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말을 따라와야 합니다. 반대로 손을 전혀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손을 계속 붙잡고 있거나 몸 뒤로 숨기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발표는 딱딱하고 경직돼 보입니다. 손 제스처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을 살짝 보여주는 행동은 개방적이고 진솔한 인상을 줍니다. 발표 중간중간 잠깐의 정적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괜히 손을 더 움직이고 몸을 더 흔들고 말을 급하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세련된 발표자는 다릅니다. 말이 끝나면 잠깐 멈추고 손도 함께 멈추고 시선은 청중 위에 둡니다. 이 빈 공간이 발표를 촌스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품위 있게 만듭니다. 발표를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나씩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손을 숨기지 말 것, 몸을 흔들지 말 것, 시선을 피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발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표는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완성되는 말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이 채널은 원숙한 말입니다. 발표를 망치는 이유는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세, 태도, 손동작 같은 몸의 언어가 말보다 먼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발표는 촌스러워 보이고 어떤 발표는 세련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습관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표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발표 중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은 생각보다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청중에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 자신감 없어 보이는 사람, 혹은 이 자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 네, 발표자는 편안해 보이려고 넣었을지는 몰라도 청중은 무성의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발표할 때 손은 숨기는 대상이 아니라 보여주며 관리해야 할 도구입니다. 팔짱 끼기. 팔짱은 일상에서는 편한 자세일 수도 있지만 발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다쳐 보이고 거리감이 생기고 방어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질문을 받거나 의견을 설명하는 순간에 팔짱을 끼면 청중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열려있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발표는 설득과 소통의 시간입니다. 팔짱은 그 흐름을 끊습니다. 머리카락, 옷매무새를 계속 만지는 습관. 발표 중에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깃, 소매를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은 긴장과 불안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청중은 말의 내용보다 먼저 이 신호를 읽습니다. 불안한가 보다.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말은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손이 바쁠수록 말은 가볍게 흔들립니다.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의미 없이 계속 움직이는 제스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산만하게 만듭니다. 손동작이 많아질수록 청중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헛갈리거든요. 제스처는 많이 쓰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순간에만 크기는 작게, 속도는 천천히, 손은 말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말을 따라와야 합니다. 반대로 손을 전혀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손을 계속 붙잡고 있거나 몸 뒤로 숨기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발표는 딱딱하고 경직돼 보입니다. 손 제스처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을 살짝 보여주는 행동은 개방적이고 진솔한 인상을 줍니다. 발표 중간중간 잠깐의 정적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괜히 손을 더 움직이고 몸을 더 흔들고 말을 급하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세련된 발표자는 다릅니다. 말이 끝나면 잠깐 멈추고 손도 함께 멈추고 시선은 청중 위에 둡니다. 이 빈 공간이 발표를 촌스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품위 있게 만듭니다. 발표를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나씩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손을 숨기지 말 것, 몸을 흔들지 말 것, 시선을 피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발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표는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완성되는 말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이 채널은 원숙한 말입니다. 발표를 망치는 이유는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세, 태도, 손동작 같은 몸의 언어가 말보다 먼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발표는 촌스러워 보이고 어떤 발표는 세련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습관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표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발표 중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은 생각보다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청중에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 자신감 없어 보이는 사람, 혹은 이 자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 네, 발표자는 편안해 보이려고 넣었을지는 몰라도 청중은 무성의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발표할 때 손은 숨기는 대상이 아니라 보여주며 관리해야 할 도구입니다. 팔짱 끼기.
팔짱은 일상에서는 편한 자세일 수도 있지만 발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다쳐 보이고 거리감이 생기고 방어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질문을 받거나 의견을 설명하는 순간에 팔짱을 끼면 청중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열려있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발표는 설득과 소통의 시간입니다. 팔짱은 그 흐름을 끊습니다. 머리카락, 옷매무새를 계속 만지는 습관. 발표 중에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깃, 소매를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은 긴장과 불안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청중은 말의 내용보다 먼저 이 신호를 읽습니다. 불안한가 보다.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말은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손이 바쁠수록 말은 가볍게 흔들립니다.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의미 없이 계속 움직이는 제스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산만하게 만듭니다. 손동작이 많아질수록 청중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헛갈리거든요. 제스처는 많이 쓰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순간에만 크기는 작게, 속도는 천천히, 손은 말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말을 따라와야 합니다. 반대로 손을 전혀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손을 계속 붙잡고 있거나 몸 뒤로 숨기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발표는 딱딱하고 경직돼 보입니다. 손 제스처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을 살짝 보여주는 행동은 개방적이고 진솔한 인상을 줍니다. 발표 중간중간 잠깐의 정적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괜히 손을 더 움직이고 몸을 더 흔들고 말을 급하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세련된 발표자는 다릅니다. 말이 끝나면 잠깐 멈추고 손도 함께 멈추고 시선은 청중 위에 둡니다. 이 빈 공간이 발표를 촌스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품위 있게 만듭니다. 발표를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나씩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손을 숨기지 말 것, 몸을 흔들지 말 것, 시선을 피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발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표는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완성되는 말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이 채널은 원숙한 말입니다. 발표를 망치는 이유는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세, 태도, 손동작 같은 몸의 언어가 말보다 먼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발표는 촌스러워 보이고 어떤 발표는 세련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습관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표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발표 중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은 생각보다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청중에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사람, 자신감 없어 보이는 사람, 혹은 이 자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 발표자는 편안해 보이려고 넣었을지는 몰라도 청중은 무성의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발표할 때 손은 숨기는 대상이 아니라 보여주며 관리해야 할 도구입니다. 팔짱 끼기. 팔짱은 일상에서는 편한 자세일 수도 있지만 발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다쳐 보이고 거리감이 생기고 방어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질문을 받거나 의견을 설명하는 순간에 팔짱을 끼면 청중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열려있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발표는 설득과 소통의 시간입니다. 팔짱은 그 흐름을 끊습니다. 머리카락, 옷매무새를 계속 만지는 습관.
발표 중에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깃, 소매를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은 긴장과 불안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청중은 말의 내용보다 먼저 이 신호를 읽습니다. 불안한가 보다.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말은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손이 바쁠수록 말은 가볍게 흔들립니다.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의미 없이 계속 움직이는 제스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산만하게 만듭니다. 손동작이 많아질수록 청중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헛갈리거든요. 제스처는 많이 쓰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순간에만 크기는 작게, 속도는 천천히, 손은 말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말을 따라와야 합니다. 반대로 손을 전혀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손을 계속 붙잡고 있거나 몸 뒤로 숨기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발표는 딱딱하고 경직돼 보입니다. 손 제스처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을 살짝 보여주는 행동은 개방적이고 진솔한 인상을 줍니다. 발표 중간중간 잠깐의 정적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괜히 손을 더 움직이고 몸을 더 흔들고 말을 급하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세련된 발표자는 다릅니다. 말이 끝나면 잠깐 멈추고 손도 함께 멈추고 시선은 청중 위에 둡니다. 이 빈 공간이 발표를 촌스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품위 있게 만듭니다. 발표를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기술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나씩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손을 숨기지 말 것, 몸을 흔들지 말 것, 시선을 피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발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표는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완성되는 말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이 채널은 원숙한 말입니다.